시간에는 단어와 그리고 형태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잠시 한자로 써볼게요. 단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홀로 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 한자를 가지고 뜻을 한번 풀어볼게요. 혼자, 즉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이걸 우리가 단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뭐가 붙냐면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포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죠. 포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장에서 홀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단어가 됩니다. 포와 도로 나누게 되면 포도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포도라고 하는 뜻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되면서 이거 가지고 문장에서 홀로 쓰이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산딸기가 있습니다. 산딸기는 또한 단어가 됩니다. 이 또한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를 조금 한번 나눠볼게요. 산이라는 말과 그리고 딸기라는 말로 나누어집니다. 산과 딸기는 각각의 의미가 있잖아요. 다르게 말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로 더 쪼갤 수가 없어요. 딸기를 만약 딸과 그리고 기라고 나누게 되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과 딸기는 각각 뭐가 될까요? 형태소가 됩니다. 산이라는 것도 뜻이 있고 딸기라는 것도 뜻이 있는데 이것을 더 나누면 뜻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을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단어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인 반면에 여기서 방금 말했던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뜻은 가지고 있지만 문장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씁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써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태소에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나와 그녀, 사랑이라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형태소에서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는은 무엇일까요? 는도 형태소거든요. 늘도 형태소, 한도 형태소, 다도 형태소입니다. 왜냐하면 는이라고 하는 게 만약 없으면, 늘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걸 만약 거꾸로 해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너는 주격 조사가 되는 거고, 너는 목적격 조사가 돼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또한 형태소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장을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형태소 좀 분류를 해볼게요. 자, 조자가 어떤 말인가 말을 도와주는 말이에요. 도울 조자를 쓰거든요. 조금 더 문장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말인 조사까지 뭐에 포함된다? 형태소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가 나 몰래 과자를
먹었다라고 했죠. 이쪽에서는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철수나 그렇지 않으면 나나 아니면 몰래나 아니면 과자까지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수를 우리는 자립 형태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쓸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철수가 할 때 철수가라고 하는 가, 그리고 나 몰래 과자를 할 때 를, 또 뒤에 나오는 다. 이거는 혼자 쓸 수가 없고 앞에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붙여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의존 형태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에 대해 말할까요? 자립 유무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혼자 쓸 수 있는지 혼자 쓸 수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의미 그리고 문장에서 어떠한 문법적인 요소를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요소만 제공한다면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이게 또 한 번 해볼게요. 실질 형태소가 뭐가 있는지요. 철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몰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과자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먹까지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먹다라고 하는 것에서 먹었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먹음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실제로 입에 넣고 그리고 삼켜서 위로 보내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하잖아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까지는 실질 형태소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형식 형태소로 문법적인 내용을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가, 그리고 를, 아니면 시제를 말하는 그리고 종대로 쓰인 다. 이것은 실질적인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문법을 말하는 형식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립 미무와 의미나 문법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또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립 유무, 자립이 가능하다면 자립 형태소, 자립이 가능하지 않다면 의존 형태소,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의미는 없고 문법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